이민서비스국은 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연방관보에 공지했습니다. 국무장관은 해외 공관에 학생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행정적인 실수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남성을 추방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송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치러진 연방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 수를 2명 더하여 행정입법부 통합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합니다. 450개 주요 교차로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SNS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USCIS는 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연방관보에 공지했으며 국무장관은 해외 공관에 학생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SNS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관보의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수속 신청 양식 등의 개인의 SNS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SNS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인의 SNS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과 국가안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SNS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자로 해외 주재 공관에 보낸 전보에서 학생비자 신청자의 SNS를 사찰해 반유대주의 성향인지 확인을 하도록 각국 공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공관은 특정 학생 및 교환비자 신청자를 이른바 사기방지 부서에 회부해 SNS를 의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학생비자, 직업훈련, 교환방문 비자 등입니다.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런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습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리베라는 입국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신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라는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SNS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입국 심사관들은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가 행정적인 실수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남성을 추방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송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석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의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C는 지난 3월 12일 체류 신분이 변경됐다면서 갱단 관련자로 그를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시설인 테러범 수용센터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정부가 가르시아의 송환을 엘살바도르에 요청하도록 법원에 명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는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르시아가 이미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의 송환을 명령할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를 석방에 돌려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소송을 했습니다. 리그 오브 라틴 아메리칸,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 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자 권리연합 등은 지난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치러진 연방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 수를 2명 더하여 행정, 입법부, 통합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선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플로리다주 제1선거구와 제6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집권당인 공화당의 지미 페트로니스 후보와 랜디 파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페트로니스 후보는 56.9%의 득표율로 민주당 게이 발리몬트 후보에 승리했으며 파인 후보 역시 56.7%의 득표율로 민주당 주시 웨일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의 의석수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 등 7석 차이로 늘어났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2석을 수성하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적극 지원한 보수 성향 후보가 쓴잔을 마셨습니다. 진보 성향인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54.2%의 득표율로 45.8% 득표에 그친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후보를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진보 성향 판사 4명,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위스콘신주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바꿈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을 정권 기조에 맞게 우경화할 기회라고 판단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를 적극 지원했으나 패배함으로써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루이지 만조니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이자 무고한 톰슨을 살해한 만조니의 행위는 온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획적이고 맹렬한 암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신중한 검토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범죄 근절 및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하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의 살인은 정치적 폭력 행위였다며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데다 살인 장소가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공공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조니는 지난해 12월 4일 뉴욕 맨하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앞 거리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하튼 지검은 지난해 12월 만조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만조니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사립고교를 수석 졸업했고 아이비리그의 명문 펜실베니아대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만조니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선 그의 행위를 영웅시하는 기류까지 나타났고 건강보험 분야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습니다.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폰지 스킴 혐의를 받고 있는 페더럴웨이 거주 52세 한인 여성 이윤정 씨에 대해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원금 보장 및 10%의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후 이 돈을 카지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유령 회사들을 설립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한인 시니어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으며 그중 약 $100만 달러가 지역 카지노에서 인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씨에게는 송금 사기, 은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모은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법 금융서비스 업체에 자기 주도형 IRA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유령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업체에 약속 어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기소된 혐의에 각각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합니다. 450개 주요 교차로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31일 뉴욕시의 신호등, 버스차로, 과적트럭 및 과속 단속카메라 운영회사로 베라 모빌리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회사와 교통국이 계약을 맺음에 따라 뉴욕시 5개 보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엔 뉴욕시가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따라 뉴욕시는 450개 교차로에 추가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거리를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올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카메라 수를 4배로 늘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주의회에서는 상습 과속 운전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1년에 최소 6번의 과속 또는 신호위반 티켓을 받거나 2년 동안 면허 벌점을 11점 이상 받은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가 명문대학들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잇따라 옥죄는 가운데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프린스턴대도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크리스 아이스 그루버 프린스턴대 총장은 어제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기관들로부터 수십 종의 연구 지원금에 대한 종료를 통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그루버 총장은 서한에서 에너지부와 국방부, 항공우주국 등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종료를 통지받았다며
이번 조치의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종료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중단됐거나 중단 위협을 받은 것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 프린스턴 대학이 4번째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주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실 명령으로 관련 도서 900여 권을 선정한 후 검토 작업을 거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홍보하는 도서 약 400권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폐기된 도서의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에는 학교가 아닌 대학이란 이유로 애초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사관학교에도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교육과정 검토를 완료했고 지시가 있을 경우 도서 검토 작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폐기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1일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쿼터를 초과하는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90일이며 I-129 청원을 제출할 때는 수혜자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증빙, 제안받은 직업이 전문직에 해당되는 증거, 수혜자의 교육 및 경험 요건 충족 증빙, 인증된 노동승인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5에서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뉴욕시가 공원 내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31일 브롱스 리치먼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투기 첫 적발 시 벌금을 기존 $1,000에서 $5,000로 인상하며 1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추가로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도시 전역의 공공장소 청결을 유지하고 불법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또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 및 주말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순부터 세컨드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해 121개 주요 공원의 저녁 및 주말 청소 감시 인력을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예보돼 있고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